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일본이 나토와의 관계와 관련해 실익이 있는지 어떤지를 신중하게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마치 일본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 젠걸음을 하는 것 같지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리 호락호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국회에서 일본이 어떤 형태로든 나토에 가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달 초 도미타 코우지 주미 일본 대사는 니케이 아시아와의 인터뷰에서 도쿄의 나토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 작업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여기서 작업 중이라는 표현에 주시해야 합니다. 아직 뭐가 확정된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신문은 또 내년에 도쿄의 나토 연락사무소가 개설되면 일본과 호주, 한국, 뉴질랜드 등 아태 지역의 국가들과 나토의 협의를 촉진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일본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기시다 총리는 확인했습니다. 나토가 아시아 지역으로 확장하려는 데 대해 러시아와 중국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을 동시에 적대시하는 것은 일본으로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신중합니다. G7이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덥석 물지는 않고 있습니다. 집단 서방에 속한 일본은 러시아와 어쩔 수 없이 으르렁대는 것 같아도 뒤로 거래할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일본은 외교에도 혼내와 닷대마에 같습니다. 패를 한꺼번에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G8이 뭐니 들떠있는 한국은 배워야 합니다. G7, G8 같은 타이틀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익이 있느냐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G8에 걸맞는 국력이 된다면 스스로 만족하면 그만입니다. 남들한테 알아달라고 하소연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 국제관계는 몇 수를 미리 내다봐야 합니다. 조 바이든은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갑자기 워싱턴과 베이징 간 해빙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뜬금없는 소리 같지만 정확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디커플링을 원하지 않으며 리스크만 줄이고 싶다는 입장입니다. 디커플링은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상호 의존하는 게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반도체를 가지고 제재를 한다고 해봐야 중국이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국 역시 히토리와 같은 결정적인 무기를 쥐고 있습니다. 또 바이든의 집구석은 헌터 스캔들에서도 드러났듯이 중국과 돈 거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니 바이든이 전적으로 반중 스탠스를 밀어붙일 것으로 생각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미국은 유라시아 양편에서 러시아, 중국과 대립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럽 쪽을 보면 영국과 폴란드 같은 가신 국가를 내세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러시아를 찌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나 나토는 자기네들이 분쟁의 당사자는 아니라는 게 공식 입장입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상황이 불리하다 싶으면 발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맹국들을 내세워 러시아, 중국을 포위하도록 부추기고 있는데 미국의 이런 태도는 언제 급변할지 모릅니다. 이는 한국이 가장 조심해야 할 대목입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